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마덱스 전시회에서 한화에서 차기 상륙장갑차의 모형을 전시하면서 시제 차량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오늘은 차기 상륙장갑차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차기 상륙장갑차가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병대는 KA-AV-7A1을 상륙장갑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을 대신할 새로운 상륙장갑차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기 상륙장갑차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하는 사업은 탐색 개발입니다. 탐색 개발 일정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 대의 시제 차량 자체와 시제 포탑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본개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는 아직까지 본개발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제 차량은 2월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체계 성능 시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해상 주행은 8월부터 이루어지는데요. 8월부터 11월까지 운용성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탐색 개발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병대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마련하게 되고 개발자들은 이 기간에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본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로 본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탐색 개발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차기 상륙장갑차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차기 상륙장갑차는 미국이 개발하다가 실패한 EFV의 변형 시스템과 수상 활주 성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EFV가 왜 실패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너무 복잡한 변형 구조로 인해서 장비가 복잡해졌고 그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정비 주기가 극히 짧았으며 신뢰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기 상륙장갑차도 미국의 EFV와 똑같은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탐색 개발은 바로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개발에서는 그걸 개선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미국의 EFV의 변형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본개발에서는 변형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차기 상륙장갑차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전장 9m, 전폭 3.6m이고요. 높이는 3.2m로 미국이 개발한 EFV와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 대신 무게는 35톤으로 원래는 34톤을 목표로 했다가 36톤까지 증가했던 EFV보다 무게가 대략 1톤 정도가 가볍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방어력은 우선 측면은 14.5mm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상부는 155mm 야포탄이 지근거리에서 터지는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30mm 포에 대한 방어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방어력은 거의 K-21 장갑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EFV보다 높은 방어력을 가지는 겁니다. EFV는 측면은 우리와 같으나 전면은 14.5mm를 방어하는 것에 머물렀으며 상부도 지근거리에서 터지는 155mm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방어력은 우리의 차기 상륙장갑차가 미국의 EFV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차기 상륙장갑차가 미국의 EFV보다 1톤이 더 가벼운데 왜 더 방어력이 높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새로운 장갑재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경량형 세라믹 장갑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기 상륙장갑차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본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만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방어력을 달성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위에 볼트로 결합되는 세라믹 장갑과 고강도강으로 이루어진 장갑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는 K-21 장갑차에도 사용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21 장갑차에 적용된 세라믹 장갑보다 더 경량화된 세라믹 장갑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의 개발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EFV에는 2519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K-21 장갑차에도 이 2519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바로 장갑차용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 중에서는 이 2519 알루미늄 합금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2519 알루미늄 합금의 성능을 뛰어넘는 새로운 장갑재용 알루미늄 합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폭 열처리형 알루미늄 소성가공재 제조기술이라는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사업 자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륙장갑차에 적용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갑 차량 중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건 상륙장갑차뿐인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2519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서 방어력이 10% 정도 향상된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EFV보다 차체의 크기는 같은데 무게는 1톤이 적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동력 시스템인데요. 동력 시스템은 우선 탐색 개발에서는 독일제를 사용하지만 본 개발부터는 국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독일제 엔진이 해상에서 2700마력을 내서 해상에서 40km가 넘는 속도를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해상에서 20km 이상의 속도만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라면 흑표에 들어가는 1500마력 엔진으로도 해상에서의 속도 20k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2700마력까지는 아니지만 해상에서 2000마력까지 낼 수 있게 국산 엔진을 개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군에서 요구한 건 20km이지만 해상에서 30km는 국산 엔진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럼 엔진은 국산으로 사용한다고 치면 변속기는 무엇이 사용될 것인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엔진은 국산을 사용하게 되지만 변속기는 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캐나다의 키네틱스 드라이브 솔루션즈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궤도는 고무궤도를 사용할 것이며 탐색 개발에 사용하는 차체에는 캐나다제 고무궤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국산 고무궤도를 적용하겠지만요. 그 다음이 화력인데요. 뭐 화력이야 40mm CTA4가 적용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고요. 이번 탐색 개발에는 포탑도 만들어져서 화력도 검증하게 됩니다. 40mm CTA4는 개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포를 적용한 실제 포탑은 개발해 본 적이 없기에 이번에 이것도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차기 상륙장갑차의 개발과는 별도로 차기 상륙장갑차의 무인화 사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기반 유무인 원격 통제체계 및 전투 모듈 탑재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륙장갑차의 지금까지의 개발의 성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해상에서의 속도면에서 독일의 2700마력에 미치지 못해서 좀 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산 엔진을 적용해서 2000마력을 달성하고 해상에서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방어력 등에서는 상륙장갑차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뢰 방어력만은 상륙장갑차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그 어느 나라도 극복한 적이 없으니 우리의 상륙장갑차가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 차량이 만들어져서 한참 테스트 중인 것이고 이 탐색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은 올해 8월부터 이루어지는 해상시험이 될 것입니다. 해상시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미국의 EFV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복잡한 변형 구조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아무쪼록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만족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예 상륙장갑차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8월에 있을 해상시험이 성공하기를 모두 기원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